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이 시간은 주제를 가지고 행복 칼럼 나누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의 행복 칼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면장애,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요즘 너무 많이 흔해져서요. 내가 불면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지난 한 달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숙면이 안 된다라는 보고인데요.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요즘 이렇게 불면증이 많아지는 걸까요? 일단 낮밤이 바뀐 분들이 많은 어떤 교대 근무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어떤 동영상 매체도 많아졌고 또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하는 분들도 많고요.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또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자유시간을 누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던 분이 밤에 자신에게 어떤 집중하는 개인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습관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잠을 자고 나서 상쾌하지 않다. 잠을 덜 잔 것 같다. 자도 피곤하다. 하는 것이 사실 불면증입니다. 그것이 진단 기준에 들어있고요. 실제로 잠을 7시간 자냐, 9시간 자냐, 3시간 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4시간만 자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자기 패턴이 돼서 레이트 온셋으로 이렇게 잠이 시작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인면장애와 중간에 깨있는 수면유지장애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인면장애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 흔한 것이 내가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컴퓨터가 꺼지지 않듯이 뇌가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뇌가 잠자지 못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은 분들, 강박이 있는 분들, 그 다음날 생각이나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뇌에서 반추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다 중간에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 유지 장애는 보통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우울증의 초기 증상으로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진단 기준에 낮 동안에 졸음이나 피로감, 의욕 상실 등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또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차라든지 여행 때문에 또는 교대 근무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바뀌는 것은 며칠 뒤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이것이 1,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어떤 각성제나 항우울제, 다른 약물, 또 카페인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좀 잠이 오는 것 같아도 결국 가서는 숙면이 더 어려워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한 잔 먹었는데 그 다음에 2잔이 되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술은 수면의 어떤 상태를 자꾸 깨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술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잠을 청한다라면 우리가 불면증을 의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저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수면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본인의 수면 습관을 잘 알아서 내가 일정한 잠자는 시간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 위생이 중요한데요. 낮잠을 피해야 되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 외에 누워서 잠을 청하지 않고 졸립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좀 하다가 졸음이 쏟아질 때 잠자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침대에 눕기 시작한 순간부터
8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침대를 떠나야 됩니다. 계속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침대는 곧 잠을 자는 거를 위해서만 피해야 되는 건데 누워서 스마트폰 한대 책을 읽는 것이 사실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주말이나 휴일에 늦잠 자면서 내가 그동안 부족한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밤에 깨더라도 자꾸 시계를 본다거나 내가 몇 분 잤는지 자꾸 확인하는 것은 만성 불면증에 이어지는 강박에 이르게 합니다. 또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서 잠을 자겠다 하고 밤 11시까지 헬스클럽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녁에 늦은 시간에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게 되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좀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수면에 방해가 되는 담배, 술, 커피, 홍차, 콜라, 녹차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너무나 배고프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유와 같은 어떤 가벼운 음식을 먹어서 좀 배고픔을 가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잠을 못 자는 것 중엔 통증이라든지 또 방광염, 두통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니까 이런 기저 질환들도 또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요즘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도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면제를 이제 복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면제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고 또 시차가 흐트러진 것을 좀 막아주고 습관을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과나 어떤 약국에서 임의대로 수면제를 먹게 되면 의존과 내성이라는 자꾸 약물이 더 증가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전문 의약품도 있을 수 있지만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성분 중에서 약간 졸리게 하는 성분이나 멜라토닌 같은 일반 의약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복용하던 수면제가 있다 하신 분들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죠. 내가 새벽 기도 가면서 수면제를 끊어보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수면제를 더 중단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 치료는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 리듬 장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할 때 도움이 되고, 낮에는 좀 운동을 하되 밤늦게는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또 잠잘 수 없으니까 수면 환경을 또 좀 맞게 하는 것도 좋고요. 부부간에 또 코골이가 있거나 하는 분들 같이 잠자기 힘든데 그럴 때는 조금 요 상태에서만 각방을 쓰면서 또 좀 잠자는 습관을 좀 올바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불면증이라 해서 수면제를 무작위로 먹지 말고 그 원인을 찾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이 시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께 행복 칼럼 들었습니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주 안에서 늘 평강하시기 바랍니다.